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돈 모으는 법과 마인드 등을 말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은 후 이를 재테크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정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듯한 모습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역시 부동산 경매회사의 대표이다 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돈 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말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자기는 방법만 이야기할 뿐 선택은 하는 사람의 몫이니 내가 해라 말하라를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빠져나갈 길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선택이라며,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느니, 전세를 살면서 무슨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냐느니, 마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인 것이냐, 투기로 돈 버는 사람들이 옳은 것이냐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로 만드는 심리를 조장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투기를 조장하고 반대로 그럼에도 이미지를 세탁해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몇몇 사례를 보며 부동산에 대해 대강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부동산 심리가 죽었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 돈을 모으되 은행 이자가 낮으니 그냥 현금을 모으지 말고 금이나 달러 등 뭐라도 사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날 때는 그 뭐라도에 대한 해답이 부동산인 것이냐, 다른 자산과의 차별성을 두고 말하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다른 자산으로 재테크를 해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 화랑기에는 이 자금으로 지금 부동산을 사야 할 것처럼 말해 결국은 돈 모아서 부동산에 쏟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법 역시 특별한 방법이 아닌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기 위해 끊어야 하는 5가지 영상에서는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 연봉을 높이거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죠. 연봉을 높이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네이버페이, 배민, 편의점을 끊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야기대로라면 배달업소 운영하는 사람이나 편의점 운영하는 사람 등 자영업자들이 망하면서 청년들도 아르바이트하기 힘들어지고, 따라서 청년층이 돈을 벌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의 붕 뜬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도 올라가면서 소비할 시간도 줄어드니 일석이조죠. 또 술, 담배를 끊으면 소비가 대폭 감소됩니다. 병원 가면 병원비와 약값이 들어가니 평소 때 체력 관리하셔서 안 아프시면 되고요. 소고기는 비싸니 돼지고기를 먹고, 아니 그보다 삼시세끼 라면과 김밥만 먹으면 돈이 절약되죠.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모아 투기를 해서 그로써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여유가 생기면 또 투기해서 돈을 벌고, 사람의 삶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면서 대부분은 지금 30대들처럼 고점에 사는 동안 자금이 많고 투기판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팔고 빠지면서 돈을 버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행태입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크게 손해본 사람들은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면서 부에 집중이 되는 동안 돈 번 몇몇은 부동산 투기가 신분 상승의 계기인 양 찬양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가 죄인 양, 무능력의 상징인 양 몰아붙여서 다시 저런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투기를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서 정보를 가진 몇몇에게 갖다 바치며 부가 집중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주를 가지고 투기하는 것과 투기를 조장하는 것, 그리고 투기 시장이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년퇴직이라고.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안팎의 소득이 없는 시간 동안에 삶이 피폐해진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기승전 투기입니다. 젊을 때 뽑아먹고 나이 먹으면 자르니 그 전에 투기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 생각보다 생산성 없는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려고만 하고, 이런 시장일수록 자본이 많은 사람들만 돈을 버는 시대가 되면서 집을 근로소득으로는 살 수 없어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거고요. 가난하게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노년까지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그런 사회를 계속 유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세상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의욕을 꺾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려 이를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공산주의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럼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 높은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공산주의겠네요. 이렇게 불로소득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근로의욕 상실은 물론 생산성이 있는 세대들이 투기만 하려고 하니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생산력 및 소비력이 감소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기업들이 하라는 생산은 안 하고 부동산 투기만 하다가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부동산도 같이 무너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기업 대신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빠져있기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본보다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목표와 비전이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본인처럼 투자를 공부해 성과를 내서 다니기 싫은 회사에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등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바보이고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정의인 것처럼 말하며 이런 사회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의 세대들이 자기 강의를 듣고 빨리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하며 부모들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니 가르쳐줄 수 있는 자신에게 배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신규 유입하는 세대들이 많아져야 본인이 돈을 벌기 유리해지기 때문 아닌가요? 게다가 본인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3 대책 이전에는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소비 침체로 자영업을 하거나 상가를 매수하는 것도 힘들고 주식이나 금 등 다른 자산은 위험하니 투자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하죠. 또 저금리니 예금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며 해외로 투자하는 건 역시 잘 몰라서 불안하고 배운 게 부동산이니 부동산에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계속 유도를 하죠. 그런데 다음해 3월에는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투기를 위한 자금을 모으라고 말하는 거면 늘 하던 이야기니 그러려니 하는데 본인도 저축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여력을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자금 모으면 투기하고 심지어 전세 대신 월세 살면서 그 금액으로 투기하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저축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으라는 듯이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선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하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누구는 여력을 만들라고 하고 누구는 영끌해서 투기하라는 식으로 유도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떠넘기고 있는 형식이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나 일본 수출 규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출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작년 경제 성장률은 최악이었으니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분명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밖에 없다고 한 사람이 왜 작년 12월에는 경기가 부진할 때 좋지 않다는 금이나 주식, 미국 국채 등 어디라도 투기하라는 방송을 하나요? 2부를 보면 아예 금사라는 이야기로 바뀌면서 경제 위기가 오면 금값은 폭등한다고 하는데요.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값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예감한 사람들이 다른 자산을 처분하고 진짜 안전자산인 금을 사기 때문에 금값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1996년부터 한국 금값을 보면 IMF 이후에 한번 오르지만 이때는 예측 못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뒤늦게 금으로 몰리며 순간 오른 것이죠. 그리고 2008년 리먼이 오기 전
2007년 8월부터 금값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후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올라가다 가격이 쭉 빠지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부동산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미리 현금을 확보했다는 거죠. 시기가 닥쳤을 때 하게 되면 다들 현금화하느라 금값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럼 금값은 언제부터 다시 오르고 있을까요? 9.13 대책이 나오자마자 2018년 10월부터 아직까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렸던 인간들이 이미 발을 빼고 진짜 안전자산인 금을 사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들이 1년간 잔뜩 올려놓은 금값을 작년 12월이 돼서야 사라고 합니다. 금값이 앞으로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디든 유도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 중 이 이야기를 듣고 돈 번 사람들의 신뢰를 사서 추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자산이 생긴 이들에게 다시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12.16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정부가 17번씩이나 다주택자 때리기를 해도 매물이 안 나오니 이제 1주택자를 조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가주택에 대한 무모한 대출을 막는 것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사는 사람들을 막는 거지 가지고 있는 1주택자를 조지는 건가요? 게다가 보유세 상승은 재작년부터 말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작년 집값을 올리고 그걸 사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PD 수첩 영상에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집값을 올려서 팔면 이익이라는 마음으로 다들 투기하고 있어 언젠간 시행되어야만 했었던 정책이었고요. 이 역시 그냥 1주택 실수요들의 정책 반발 심리를 유도하는 말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추후 경매 매물을 살 기회가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다며 8.2 9.13 대책 이후 실수요들이 관망하는 동안 자신과 수강생들은 이때 4~5개월간 싸게 낙찰받아 돈 벌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집값이 빠지던 2013년도에도 결코 싼 게 아니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싸게 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싸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걸까요? 집값 정상화하라고 정책을 썼더니 실수요들이 가져갈 매물들을 지들만 돈 벌려고 이용하고 있었네요. 앞에서는 까면서 뒤에서는 챙겨먹는 게 대놓고 시세 조장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죠. 게다가 그때 싸게 샀다고 하는 것들 지금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만간 제대로 된 하락세가 나타나면 더 떨어질 때까지 팔리지가 않으니 그때 사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 스타 강사가 되어 지역과 단지를 찍어주며 시세를 빠슝 하고 올릴 수 있도록 교란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거짓된 이야기를 강력하게 호도하여 심리를 조장하는 거지 같은 병법을 쓰거나 또는 오늘 다룬 것 같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깔아놓고 마치 도움을 주는 양 계속해서 심리를 조장하는 유형입니다. 이 중 마지막 유형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뒤 세금을 계산하는 법이나 자산을 모으는 법 등의 영상만 간간히 올리면서 영상을 올리는 빈도수를 줄이며 늘 그렇듯이 또 은근슬쩍 한 발 빼고 있는 거죠. 최근 썸네일 사진까지 뺀 것은 그때쯤에 저희가 저격한 것을 보고 얼굴을 빼버린 쫄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예전에 말했듯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무시한다는 말을 지키지 못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정부의 계획 중 하나인 이런 투기 조장 유튜버 단속에는 본인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화법으로 은근슬쩍 빠져나갈 수는 있겠으나 저희 인원들은 집념이 강해서 잘못한 내용을 말하면 끝까지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올리며 이런 투기 심리 조장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니 이제라도 사람들이 정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대강 읽지 말고 제대로 읽어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